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어제 아시아 순방에 나서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따라서 UN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기자들이 국방장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국방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해도 해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볼턴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맞다. 그리고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언론이 계속 짓궂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1 더하기 1은 4라고 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에게 묻고 국방장관 대행에 묻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좀 집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이 워낙 명백하니까 이게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않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아니다 하면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직도 분석 중이다. 그게 발사체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함으로써 같이 바보가 되는데 대통령을 호위하다가 호위무사들이 같이 바보가 되는데 미국은 법치국가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해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볼턴 사이에는 조금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면은 그 동급자끼리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하관계니까 불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볼턴 해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과 트럼프 사이에는 그 인간적인 유대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가장 중시한다고 그래요. 좀 무능하더라도 또 자기하고 인간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으면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고 사무적으로 만났을 때는 가차없이 자르고 난 다음에 막 욕을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최고 인물이라고 해서 발탁했던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사석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머저리라고 했다는 게 보도된 이후에는 두 사람이 앙앙불락하다가 틸러슨을 해임할 때는 본인에게 전화 걸지 않고 그냥 트윗으로 해임했다고 하는 이런 무례를 범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틸러슨 자기 밑에 있었던 틸러슨을 또 인신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와 오래된 전략 그리고 신의를 가지고 같이 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 안보, 외교는 오랜 관계가 유지되고 기본적인 신념 체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플러스 대전략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볼턴과 이 트럼프 사이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볼턴은 유명한 워싱턴에서 가장 유명한 강경론자입니다. 강경론자. 북한을 레짐 체인지 해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란도 저 레짐 체인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니까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시가 이라크 전쟁, 2003년에 이라크 전쟁한 걸 매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미국은 한번 내분 전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쏜 것은 작은 무기다, 그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탄도미사일이 틀림없다.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틀렸다. 미국의 위협을 바로 주는 것이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이다. 제프리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인데 이분이 정보가 많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무기라고 부르고 무시한다고 해도 해당 무기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분명히 여기 있다. 그러면서 루이스 소장은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무기라고 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황당하다. ridiculous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당무계하다. 황당무계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북한이 새로 만들어낸 신형 그 이스칸데르형 신형 미사일이 제1차적으로 노리는 것은 평택 주한 미군 기지다. 또는 연합사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 않는 거냐? 주한 미군은 그럼 미국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 이게 서울에서 폭발할 때, 서울에서 핵폭탄이 폭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북핵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투하할 경우 서울이죠.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날 경우에 그중에 0.3%인 만여 명은 미국인에 해당한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사망자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렇게 또 됐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으로 그날 12월 7일 미국 시간으로 12월 7일 하루 만에 약 2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2천 수백 명. 하루에 가장 많이 죽은 미국 전투에서 미국이 죽은 숫자인데 이 전투는 아니지만 이 기록을 깬 게 바로 2001년 9월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 때 약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약 3천 명. 그러니까 베넷 연구원의 이야기는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한국으로 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터졌다고 할 때 수천 명의 미국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이걸 작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넷 연구원은 4일 발사했다가 9일 똑같은 걸 발사한 것은 4일 발사 때는 실패를 했고 9일 재검증을 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일 정상회담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딱 부러지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국
보호만 앞세우니까 동맹국이 불안해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이 지금까지 아직도 4일, 9일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弾道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그러니까 트럼프 따라가다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